S Life.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오늘은 보험 관련돼서 정리하려고 그동안 정리해드린다 그러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뭐 신경 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보험 정리하는 게 사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정리하느라고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끝이 났고요. 생각보다 더 길게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았고요. 제가 뭐 손해볼 부분들은 손해를 좀 받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합의점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너무 길게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적당한 금액을 받고 합의는 하는 부분이나, 다행히 차 수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고, 원래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완벽하게 끝이 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고, 어떻게 사고가 난 이후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차를 작년 5월 24일인가 쯤에 받았거든요. 근데 사고가 8월 달에 났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8월 4일인가? 아마 그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2달 만에 제가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얼마 안 된 기간에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사실 제 운전 경험에 있어서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사고 난 건 처음이에요.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심정은 이거는 내가 아픈 거보다 일단 차가,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 2달 만에 사고가 나니, 이거 사고차로 인식이 바뀌는 게 너무 싫어서, 뭐지 아픈 거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단순히 너무 막 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 합정역 사거리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차만 계속 바라보다가, 뭐 이제 나중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내 몸이 어떤지 뭐 이런 걸 좀 파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사고 나시면 물론 뭐 차도 아깝긴 하지만, 물론 저처럼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고 나시면 정말 눈물을 먹었겠지만, 근데 한편으로 좀 다행인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연기관차랑 틀리게 안에 뭐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뭐 라인들이 이렇게 많아서 막 그런 걸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고, 우선 그렇게 해서 8월달에 사고가 나서 일단 뭐 보험회사를 불렀죠. 가장 먼저 할 일이니까. 그래서 뭐 보험회사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우물에 차를 보고, 차만 쳐다보고 차 촬영하고, 막 티끌 없이 다 나는 고쳐야 된다 이 생각에 막 찍고 한 걸 또 결국엔 나중에 올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험회사가 와서 보험회사가 판단을 하고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맞췄기 때문에 거의 뭐 100대 0 나왔습니다. 거의 뭐가 아니라 그냥 100대 0 나왔습니다. 앞차가 멈춰서 섰고, 그 상황에서 뒤에서 며칠 뒤에 와서 맞췄기 때문에 100대 0이 나와서 바로 저희 보험회사는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추후에 뭐 대물 관련돼서 먼저 보상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상보다 적을 것 같으면 제가 들어놓은 보험회사에 얘기해서 먼저 보상 피해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 알려주시고 이제 빠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공식 바디샵인 FMK라는 강서 테슬라 서비스 센터 4층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입고를 시키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어쨌든 보험회사가 그 DB로 돼 있는데, 이제 전기차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차를 견인해서 가져가시고, FMK에 잘 도착했다 뭐 사진 보내주시고, 입고가 됐고 잘 접수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FMK 담당자가 연락이 따로 오죠. 수리가 얼마쯤 나올 것 같고, 대략이지만 아직 뭐 가능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기간은 아직 정확히 미정이고 뭐 언제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궁금해서 한 3, 4일인가 있다가, 일주일 있단가 3, 4일 있단가 그 렌탈 서비스 받고 나서, 처음에 이제 제 보험회사 쪽에서 연계된 렌트카 회사에서 이제 나와서
차를 어떤 걸 원하시냐 물어보길래 전기차로 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전기차 취급 안 한다 그래가지고 받았던 게 XC90, 볼보 XC90 받아서 디젤 차량으로 받아서 타다가 이제 FMK로 구경을 갔죠. 제가 구경을 갔다기보다는 이제 차 걱정에 체크를 하려 한번 갔죠. 그런데 그래도 FMK가 조금 뭐 믿음이 갔던 게 그래도 고급차 위주의 수리 센터더라고요. 갔더니 뭐 제 차 모델 Y는 뭐 이거 가격대로 비교해서는 좀 그렇겠지만 제일 싼 차량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리 들어와 있는 차들 보니까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다 이런 외제차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가 제일 싼 차에 속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뭐 비싼 차 많이 다루면 좀 잘 해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좀 안심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전기차 안 해봤으면 조금 그럴 수 있어서 최대한 잘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FMK는 밑에 강서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있다 보니까 연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로바로 부품이 뭐가 있느냐, 뭐가 지금 되느냐,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 뭐 서비스 받을 때 고칠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차를 받고 나서 뒤에 유리창에 열선이 안 들어와서 가봤더니 테슬라 측이랑 공유를 하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아래로 내려보낼 테니 그쪽에서 뭐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부품이 이게 있는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안심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또 그거 아니더라도 서비스 센터가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물어보기도 편했고 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입고를 하고 차량 수리 저 같은 경우는 소요 기간은 2-3달 일단 기본적으로 받았어요. 2달에서 한 석 달 정도 길게는 걸릴 것 같다 일단은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은 Y가 작년에 처음 나온 상황이었고 제가 나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보니까 일단은 수급해 있는 부품 자체가 적었죠. 당장 수입돼야 될 부품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판금 도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새 걸로 갈아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새 부품이 있어야지만이 제 거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Y가 나온 지 출시된 지 길어야 3-4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부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사 측에다 요청을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차는 그때 당시에 Y가 나왔을 땐 전량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차는 미국에서 들어온 차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품은 또 중국에서 일부는 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 부품 전부 다 수급을 해서 이제 다른 지점에도 다 전화를 해서 새 거가 들어온 것 중에 남는 게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기간 또 새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기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합치면 2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린다라는 걸 받았고 견적은 산출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좀 며칠 있다가 받아본 결과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는 소리 처음 들었을 때는 뭐가 고장났길래 2천만 원이나 들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보험회사에서 전손 처리를 해주는 기준은 차량 가격의 30%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짜리 차가 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만 전손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였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6,990만 원, 7,000만 원으로 쳤을 때 7,000만 원에 30%면 2,100만 원 이상의 수리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전손 처리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 금액으로는 전손 처리 힘들 것 같다. 이게 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감가손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차에 사고가 났을 때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쉽게 얘기하면 제 차가 7천만 원인데 20%면 1,400만 원이겠죠. 1,4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리비가 나왔을 때 수리 금액의 20%. 그러니까 제 차가 만약에 2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수리비로 2천만 원이 나갔으니 20%면 4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준다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고에 대한 게 아니라 차값에 대한 게 아니라 수리비에 대한 20%. 그리고 그 20%를 받으려면 차량 가격의 20%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7천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수리비로 나와야지만 보상받을 조건이 되며 그 보상 가격은 수리비의 20%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이거 영수증 원래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다운 기간 만료가 돼가지고 그걸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됐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부가세 포함해서 1,900만 원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했다는 건 대략 거의 1,800, 1,700 후반대, 1,800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감가손해보상으로 들어온 게 한 360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략 180만 원 정도씩 해서 20%니까 10%씩 했을 때 그러면 360 정도가 맞구나 라고 해서 그 감가손해에 대한 보상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물에 관련돼서 들어온 비용. 그러니까 우리 보통 차량 보험을 들면 대물과 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대물은 차 자체, 이 소모품에 대한 것들을 대물이라 하고 대인은 사람, 제가 다친 거 아니면 피해를 저쪽 사람이 다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적 사고에 대한 걸 대인으로 들어가는데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딱 그게 끝이더라고요. 감가상각 손해 그 보상이 끝이고 그거랑 렌트카 받는 거 그렇게도 있겠죠. 그거 렌트카도 제가 전에 올려드리긴 했지만 렌트카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렌트카도 이제 법규가 바뀌어서 작년부터 최대 한도 제가 렌트카를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날수가 25일입니다. 맥시멈이 25일.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제 차가 수리가 3개월이 걸려도 저는 25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너무 안 좋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25일만 타고 나머지는 그냥 걸어다녀 뭐 제가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 근데 우리 집은 대중교통이 되게 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겠지만 렌트카 회사에서 이제 알려준 편법 중에 하나가 이게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민사로. 근데 그 민사를 하려면 얘기를 들어봤더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또 걸리는 거고 내가 이거 몇 개월 타서 그 돈 받으려고 또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도 좀 피곤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민사를 걸음에도 있어서도 이 금액이 또 중요한 게 제가 모델 Y가 사고 나서 모델 Y로 만약에 대차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를 걸었을 때 무조건 모델 Y만 탄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도 렌트카 회사에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사로 타실 때는 렌트 기간이 정확하게 지정된 종료일이 끝나고 나는 민사 걸 생각인데 나는 렌트카 타야겠다. 그러면 급이 조금 한두 단계 낮은 걸 타시는 걸 추천드리더라고요. 만약에 Y가 렌트카로 10만 원이라는 하루에 10만 원이라는 뭐 보상비를 가정했을 때 제가 만약에 뭐 2달을 탔다 해서 60일을 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예를 들어드리는 비용이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10만 원이다라고 쳤을 때 60일을 탔을 경우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600만 원에 대한 돈을 민사에서 다 청구를 하면 이제 법원에서 인정은 하되 승소는 할 수 있대. 그 비용을 전체 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400만 원 이렇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급이 낮은 거 만약에 뭐 전기차를 꼭 타고 싶다. 근데 뭐 이 급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델 3도 좀 비쌀 거예요. 그래서 뭐 코나나 아니면 아이오닉 전에 모델, 5 전에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타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해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민사를 가셔도 아마 좀 그 돈을 다 세이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뭐 참고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민사 가기는 좀 그렇고 2달이니까 한 달 25일 정도 같은 경우는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 추후에 한 달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뭐 저희 어머니 차 빌려서 타고 그랬고 그냥 저는 민사는 포기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거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보 XC90을 받았지만 한 열흘에서 한 12일 정도 탔나? 근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Y에 그 2달 탔다고 또 익숙해져 있었는지 전기차 아니니까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디젤이다 보니까 뭐 10만 킬로 넘어간 차고 이러다 보니까 시끄럽고 이래서 결국에는 다시 또 Y를 찾아가지고 빌렸는데 제가 그때 어떤 렌터카 회사를 빌렸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렌터카 뭐 생각보다 전기차 렌트 빌려주는 회사도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만 잘 맞으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대인이 아무래도 제일 비용도 세고, 그다음에 제가 받아야 될 부분도 클 거고, 사고가 크게 나는지 적게 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덜 아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대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물은 보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달라 억울해서 더 달라 그래도 더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대인에서 그러면 조금 보상을 받아야겠다 라는 약간 피해 심리 약간 이런 게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2천만 원이라는 그 수리비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딱 이 중고차로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제 차가 사고차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팔아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1,000만 원 이하로 분명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에 순식간에 삭감되는 금액이 사고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수리비와 이 대인과 관련된 비용으로 합쳐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2천만 원 수리비에 원래 감가보상을 그대로 받았으면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대인으로 한 600 정도 받아야겠다 라는 이제 계산을 세우고 이제 저는 이제 진행을 했죠. 이게 금액이 정확한지 맞는 건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제 기준에서 제 차가 이제 사고 차량이 됐고 뭐 이런 중고차 값이 또 확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런 걸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준 하에서 이렇게 세워서 진행을 했고, 일단 뭐 병원을 일단 가서 진찰을 받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일단 뭐 가까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가시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아프고 좀 몸도 뻐근하고 뭐 괜히 심리적인 것도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 이 가까운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편하고 자주 갈 수 있고 오래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치료는 꼭 오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뭐 주변에서 이제 사고 났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들 많으시잖아요. 누워라, 입원해라. 입원하시면 사실 좋기는 해요. 보상을 더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단지 보상 때문에 입원하는 거는 뭐 좀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 때문에 그것도 안 됐었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원하셔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좀 더 많이 아픈 것 같고 난 좀 더 이렇게 케어를 받고 싶다 그래서 입원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송원 치료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케어하시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치료를 많이 받으면 내가 받는 보상 금액이 줄어든다. 그런 거 그냥 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줄 알고 뭐 여러 사람 주변에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 해봤는데, 뭐 보험회사 건너 이렇게 뭐 얘기도 들어보고 해봤는데, 뭐 어떤 보험회사분은 뭐 네가 받을 돈에서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으니 무조건 병원 다녀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금액을 얘기해라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말마다 보험회사들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주관을 가지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어차피 보험회사들에서도 그렇게까지 주진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적정 타협선이 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신 금액과 그런 걸 잘 책정해 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책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통원 치료를 다니면서 사실 좀 기분이 나빴던 거는, 사고 난 이후에, 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당연히 뒤에 차분이 오셔서 뭐 괜찮으시냐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 보험회사들도 전화가 뭐 특별히 뭐 거의 없고, 어쩌다가 뭐 한 통 정도 오고, 물론 뭐 사고 내신 분들도 요새는 보험 처리하고 다니다 보니까 전화 안 하시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괜히 기분이 더 나쁜, 오래 타던 차였고 이랬으면은 뭐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는데, 새 차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더 약간 화가 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화가 좀 나는 것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돈과 관련 없이 치료는 받고 싶은 만큼 받으셔도 돼요. 그거는 뭐 1년을 그 기간이 아마 3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3년 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 물론 6개월인가 지나면 일주일에 이제 뭐 2회, 3회 이렇게 줄어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치료는 계속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끝났어도 만약에 내 몸이 좀 안 좋다면 얘기하셔가지고 합의하실 때 얘기하시면 치료 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합의가 끝난 이후에 계속 목이 좀 계속 안 좋은 감이 계속 남아 있어서 한 달 정도 더 치료를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나는 치료 더 이상 못 받겠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하실 때 말씀하시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더 치료를 원하시냐, 얼마를 더 치료를 받고 싶다, 알겠다, 그렇게 해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합의가 끝난 시점에서 한 달 정도 더 치료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받은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금액을 정확히 얼마를 받았냐라는 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물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 정도 차량 수리가 그건 정해져 있던 금액이다 보니까 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인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480에서 580 사이였다.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보험회사에서도 계속 깎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끌어봤자 뭐 솔직히 진이 빠지는 건 당한 사람이거든요. 사고 당한 사람이 이걸 계속 매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금액 나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각자 사고 나신 분들이 판단하시면서 내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면 이 정도 금액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네요. 일단 나머지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왔습니다. 차 수리하실 때 좀 생각해 보실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 바디샵에 맡겼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새 제품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품 수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금이나 다른 어떤 사고 차량에서 나왔던 부품들 가지고 수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가상각을 나중에 더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보험회사마다 틀리거나 아니면 뭐 중고차 회사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는 그건 싫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부품을 기다렸지만 그런 방식으로도 진행하시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금 처리하셔가지고 빨리 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차를 좀 빨리 타고 싶다 나는 오래 탈 거고 뭐 다시 되파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 모르겠고 이러면 그냥 빨리 수리하셔서 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부서진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 제품을 원하고 새 거를 원한다 교환을 원한다 이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고가 나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계속 내가 아프면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인에서 제가 피해 보상을 입은 금액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 사실 그게 제일 책정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대략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원하시느냐. 사실상 처음 전화 와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들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50만원, 100만원 뭐 이런 얘기 하시길래 그러실 거면 전화 주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금액을 알려줘야지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은 전화해 주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더니 2달 동안 연락 안 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고 나신 분들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도 터무니없이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보시면 대부분의 다른 사고 차량 피해에 대한 금액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살짝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리비가 또 어느 정도 나왔냐에 따라 보험회사 전화 왔을 때 터무니없이 부르신다면 단칼에 거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물어보신다면 이 정도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생각은 했습니다.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도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쪽에서도 보험회사 쪽에서도 제가 제시한 금액을 다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사고 난 거 이외에 수리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차를 받았을 때 본인이 원래 해놓으셨던 틴팅에 손해가 갔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코팅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손잡이 같은 경우에 보호필름 씌워놨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대해서 뭐 다 보상을 새로 받고 새로 재시공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에서 다 피해 보상을 해서 공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험 그 넘버가 나왔을 때 내가 시공받았던 업체에다가 그것만 알려주시면 다시 재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사고가 나서 2월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벌써 이렇게 6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모든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게 어찌됐건 뭐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데 더 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호를 당한 건 저였지만 오히려 머리 아픈 것도 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이러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예전에는 뭐 뒤에서 차가 받으면 뭐 돈 버는 거다 이랬는데 새 차를 받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된 기분이 들어서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수리를 하고 잘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걸로 또 만족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오래 탈 생각을 했고 전손 처리에 관련돼서 뭐 어쨌든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뭐 전손 처리 아까 얘기하다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전손 처리를 따로 진행해 주시는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이게 원래 FM의 보험사의 전손 처리는 차값의 30% 이상이 수리비가 나왔을 때 전손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손 처리를 해주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뭐 중고차나 뭐 이런 거 매입하시는 분들이 뭐 약간 편법이 있는지 가능하다라고 저 쪽지나 날라오더라고요. 하려다가 제가 어쨌든 요걸 하게 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전기차 구매를 다시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또한 토해내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저는 안 했어요. 근데 방법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전기차는 구매하고 1년 내에 파시게 되면 1년 내에는 어떤 전기차도 다시 구매를 못합니다. 구매를 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2년 내에 파시게 되면 2년 내에, 그러니까 1년이 넘은 후에 2년과 1년 사이에는 같은 지역 내에선 팔 수 있으시고요. 그럴 때는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같은 지역이 아닌 딴 지역으로 파시게 되면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 차량도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년이 지난 뒤에는 어디다가 팔아도 된다라는 이런 보조금에 대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전손 처리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전손 처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결국 정리가 되고 뭐 제 영상 보시고 사고 나셔가지고 조금 필요하신 부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사고 처리 과정에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